지금 넷플릭스보다 흑백 요리사보다 더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젠플릭스. 네, 넷플릭스 정부 보고가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끝나게 되는데 너무 아쉬워요. 그냥 계속 순번제로 석 달에 한 번씩 했으면 좋겠다. 정부 보고를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후속 조치하신 이렇게 지시하신 내용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우리도 보고받았으면 좋겠다. 아무튼 뭐 이 정부 부처 정보 보고도 있습니다만 국무회의가 또 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금 그 지시했던 내용들에 대한 진척 사항들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발표에서 제가 중요한 워딩으로 한마디를 뽑아온 거 먼저 이거부터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은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소수의 강자들이 있다. 이놈들이란 말은 안 했어요. 강자들은 힘으로 법 하나 만드는 것도 방해하고, 조사 한번 하려고 해도 힘써서 방해하고, 처분을 해도 방해를 하고, 최종 결론을 내리려고 해도 이상하게 흐지부지 시키는 그런 힘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근데 한두 놈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걸 들여다놓고 보니까. 이런 놈들이 한두 놈이 굳이 쿠팡만이 아니더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관행에 대해서 정부가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왜? 정부의 힘이 기업의 로비한테 그동안 계속 무릎을 꿇거나 그쪽의 의향을 들어준 거예요. 쿠팡 문제가 본격적으로 돌발된 지가 7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대로 된 행정조치 한 번이 없었다는 게 도대체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입니까? 쿠팡의 나라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범킴의 나라요. 쿠팡의 민족이 돼버리는 요런 미친 노릇을 지금까지 해왔었다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이번 이 쿠팡 사태를 계기로 인해갖고 기업들과 국민들에 대한 기업들이 법 앞에 서는 어떤 태도와 문제를 바꿔나가야 한다는 문제 인식이 국민들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말씀하시는 중에 이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거 해야 된다. 그리고 법으로 하지 말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그렇죠. 사법부를 사실은 쓰레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소송을 하면 할수록 대기업한테 유리해요. 맞아요. 우리나라 사법부는 쓰레기들이야 다. 그러니까 법으로 하지 말고 그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나중에 다 흐지부지 돼버리니까 그렇지. 과징금을 때리세요라고 엄청나게 때리라고 하거든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진짜 시킨 대로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근데 진짜 되게 대통령께서 이 현실을 그냥 얘기하셨을 뿐인데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대통령조차도 좌지우지. 사실은 대통령 후보직을 박탈하려고까지 했던 게 법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대통령도 못 믿는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감독기관들 뭐 금감이라든지 뭐 공정이라든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노동 관련된 이런 이런 기관들이 가지는 사법권이요. 발의만 하려고 하면 막강합니다. 경찰, 검찰 이상으로 걔네들 거치지 않고 바로 직접 고발하고 과징금 때리고 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걸 줘놨는데도 쓰는 놈이 없는 거예요. 또 다 대관 업무가 있으니까 다들 대관 당을 아유, 상대하는 로비스트들이 있으니까 이 장 자리는 3년밖에 길어야 3년밖에 안 된다고. 요거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 그렇지. 대기업 가고 싶으니까. 당연하지. 네. 그래서 이 전관예우라고 하는 이 조항을 단순하게 법관한테만 적용시킬 게 아닌 것 같아요. 모든 행정 업무를 하는 공무원 출신들한테는 딴 데 못 가겠어요. 다 전관예우에 대한 이 조항을 강력하게 만들어서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근데 그런 비슷한 게 있는데 안 지켜. 안 지키고 뭐 이상하게 약간 돌려가지고 해가지고 이거 우리 정관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해서 빠져나가거든요. 무조건 과징금으로 때려야 된다. 이거 법으로 하면 안 된다. 법 그래서 쪽에 못 이번에 믿는다. 젠플릭스에서의 가장 큰 주제는 이 낙하산들. 일단 여기 떨어진 애들이 그 자리에 어울리는 장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뭐 정치를 했거나 뭐 이상한데 뭐 유튜버 출신이거나 알지도 못하는 저기 우리도 유튜버인데. 우리는 안 가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저는 못 가는 거지. 안 가는 게 아니야.
아, 저기. 너 자꾸 팩트로 조지지 말고 그런 거는. 굳이. 왜? 나는 안 가는 겁니다. 오라는 소리도 못 들어봤지만 안 갑니다. 못 들어봤으면 못 가는 겁니다. 오라면 가야지. 근데 아무튼 이 낙하산들이 업무 파악도 안 되고 사업 진행에 대해서도 전혀 실무를 모르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 자리에 2년, 3년째 처박혀 있는 놈들 중에 제대로 된 이 업무 파악을 하고 있는 놈이 없다고. 이게 무슨 망신주기예요. 게다가 F급인데. 너무 충격적인 건 엄청나게 연봉이 세더라고요, 다들. 그렇지. 다 2억, 3억씩 막. 너 깜짝 놀랐어요. 하는 일은 없어. 아니, 난 근데 요즘 너무 조용한 사람 하나 지금 기억이 나네. 응? 지금 공공기관장 어디 갔다고 하는 그 부산의 그 아, 하태경이요? 하태경이 이번에 하태경을 못 봤어요. 조용히 아무튼 해야지. 뭐 그 하는 거야. 자리에서 업무를 못하고 제대로 된 거 못하는 거 이번에 뽀록이 났으니까 안 그만둔다 그러면 법적으로 휘둘러서 내쫓을 방법은 없겠지만 여기에 대한 업무적인 감찰, 배임, 횡령행위가 있었는지부터 여러 가지를 좀 뒤져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떤 기관이라도 지금 문제점뿐만 아니라 그에 관련된 비리 관련된 감사는 시작 안 하고 있었는데 하나하나씩 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꾸 이걸 갖다가 무슨 뭐 정보 공개를 하게 됨으로써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밀인 정보는 하지 말라 그랬잖아. 안보하고 연결되거나 국가 기밀인 사안은 하지 않더라도 그런 건 비공개로 돌렸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하는 게 맞다는 거야. 이게 그렇죠. 현대 정치나 현대 사회에서의 어떤 필수적인 덕목인 거예요. 우리가 돈 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돈이 쓰이고 돌아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면책 조항들, 즉 공공기관이 업무를 하다가 아무리 봐도 실수 같은 실수를 통해 가지고 이상 계약을 하거나 세금을 손실시키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면책에 대한 조항들을 대폭 축소해야 된다. 이러한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진짜 아주 깜짝 놀랐어요. 아주 곳곳에 이것들이 박혀 있구나 싶었는데, 신보라 전 국진당 의원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으로 있는 거예요. 와, 씨. 네가 여성인권을 네가? 와, 내가 진짜 내가 딴 데는 안 가도 네 자리는 내가 너보다 100배는 나을 것 같다. 와, 씨, 진짜. 그럼 너 그런다. 결혼도 안 해본 여자가 무슨 정책을 제대로 알겠냐고. 네. 이 단계 결혼 안 하면 여자가 아니야? 아무튼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건데. 김건희처럼 결혼 많이 하든가. 네. 뭘 많이 하든가. 그럼 많이 사귀어보든가. 뭐. 네. 왜 내가 많이 안 사귀어봤을 거라고 지레 짐작해? 어이가 없네? 자기랑 나랑 업무 시간에 부딪힌 시간이 있는데 사귈 시간이 있었나? 아무튼 중요한 건 지금은 이름이 바뀐 성평등 가족부 관련해서 이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 사실 이게 좀 뭐랄까 왜 안 없어졌지부터 시작해갖고 존속에 대해 갖고도 여러 가지 말이 많은 부서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나라는 쪽에서 좀 들여다봤는데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그 중대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 얘기의 중심이 여성 정책이 중심된 게 아니더라고. 전체적인 가족 정책에 대한 성평등 가족으로서의 역할들을 보여주고 있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음란물 관련된 디지털 성착취물 관련된 제재 조항이 있었는데 네. 그동안 몰랐는데 이게 기준이 있었더만요. 처벌 기준이. 네. 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규정상 디지털 성착취물이 전체 게시물의 70%가 넘어야 차단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뭐야? 말 그대로 막 쓰레기 같은 착취물들을 올려놓고 30%만 건전한 교육 프로그램 올리면 그럼 못 건드린다는 거잖아. 아니, 이게 말이 돼요? 하나라도 있으면은 난리를 쳐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거 1%라도 문제 있는 거 있으면 차단하라라고 지시가 됐습니다. 저도 많은 사이트들을 이번에 잃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찌 됐거나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규정을 몰랐어요. 70%만 문제 있는 거면 70% 이하로만 가면 문제 있는 거다.
라고 지금 문제 없는 거다라고 해놨는데 이것도 사실은 70%가 건전하고 30%만 불건전해도 때려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사실상 그동안 방치를 해온 게 아닌가 싶은 근데 생각이 듭니다. 작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불법 촬영물이 70%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범죄잖아. 범죄물을 아니 올려놓은 1%도 거잖아. 범죄예요. 그러니까 70%까지 이게 불법 촬영물이 확인이 돼야 차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불법 촬영물이 1%를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거고.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개념을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유럽도 그렇고 얼마 전에 호주도 그렇고 호주는 이제 16세 미만이면은 SNS 계정을 못 만들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 책임을 누구한테 지우냐면 그걸 올린 그 계정을 만든 개인이 아니라 그 플랫폼에 지우는 거예요. 아예.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야 혐오 인종차별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올리면은 그 개인을 처벌하는 게 아니고요. 그 계정을 그대로 놔둔 그 게시물을 그대로 게시한 그 플랫폼에 벌금을 매겨요. 야, 이거 맞지. 쿠팡이 꼭 알아들어야 될 조항이네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네 플랫폼의 책임이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유럽하고 싸우고 지랄 발광을 하는데 결국은 벌금 쳐맞고 있거든요. 근데 벌금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수백억 대예요. 수백억 대. 그럼 돈으로 가르치는 게 벌금 좋아. 때려야 돼. 감옥 가는 거 벌금 때려야 하나도 안 두려워. 이 새끼들 바지사장 보내기 때문에. 그 이외에도 뭐 생리대를 해외에서 무관세로 수입해가지고 국내 생리대 그 가격이라든지 또는 지원을 늘려라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이걸 공정위에다 얘기를 했었고 우리나라 남녀를 포함한 청소년들에게 흔히 그 가다실이라 그러죠. 네, 가다실 접종에 대한 의무화를 또는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자꾸 이름이 안 붙네. 성평등 가족부에서 이거를 진행하고 있고 이제 성평등 가족부는 남성, 여성을 포함한 가정의 안정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로서 확대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우리 경찰들이 또 국민들을 구출해낸 데 대한 감사 인사도 별도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지금 계속해서 스캠 단지 안에 갇혀있는 이 국민들을 구해내기 위한 경찰의 활동은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윤석열 때 경찰 없앤 거 아니야, 이거? 그렇죠. 그렇죠. 그 그래서 조직 자체를 조직. 확 그렇죠. 줄여버렸죠. 아예 아예 거의 없애버렸죠. 없애버렸죠. 해외 파견 경찰들을. 관련해서 캄보디아에서 활동하고 있던 친윤 윤호개인 세력 중에 가장 대표적 세계대학이라고 하는 이 대학 사이트를 가장한 이 친윤 세력들도 이 캄보디아 스캠 관련한 어떤 단속이 시작되고 난 이후로 활동을 멈췄다고 그래요. 자유대학. 그래서 이 자유대학 세력들도 캄보디아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 자체도 이번에 추가로 확인이 된 것 근데 이게 같습니다. 이 로블록스라고 10대들이 뭐 들어가는 그런 거 같은데 거기에 윤호개인 놀이를 해요. 게임 같은 거를. 그 알고 보니까 그 제작자가 캄보디아라는 거야. 캄보디아인데 캄보디아에서 유학을 하고 있대. 캄보디아에서 무슨 유학을 해? 이상하잖아. 네. 아무튼 그쪽에 너 캄보디아를 무시하는 거야? 아니 무슨 유학을 하니? 난 궁금해서. 무슨 범죄 유학을 유학을 할 할 수 수도 있지. 그렇지. 범죄학을 공부할 수도 있지. 아무튼 캄보디아가 지금 뭐 태국하고 전쟁도 치르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세계적인 그 스캠 피해의 온상으로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거고 이거를 한국이 중심이 돼가지고 철저하게 파괴하고 그에 대한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면에서 해외에서도 아마 이런 스캠 피해 줄어든 것에 대해서 한국하고의 공조를 상당히 더 높여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기회에 저는 전 세계에 야 한국인들 잘못 건드리면 좆되는구나를 제대로 보여줄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사실 테러 조직들이 러시아인들은 안 잡아가거든요. 복수당할까봐? 네, 러시아는 그냥 자국민이 죽든 말든 자국민 구출작전 이외에 그냥 전투기 가지고 가서 때려버리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인들은 국제 테러 단체에서 야, 걔네들은 잡는 거 아니야.
우리가 더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소문이 나 있거든요. 예. 옛날에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 못 건드리듯이 철저한 응징을 해줘야 될 거고요. 자, 이러한 선봉에 서야 되는 게 외교부입니다. 솔직히 외교부. 지난 6개월 동안 이 국민주권정부에서 제일 뭐랄까 실적으로 올려온 게 저는 외교부라고도 생각하는데 외교부가 업무 보고를 통해 갖고 내년도에 외교부의 목표에 대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제일 보면은 일단 이제 한미일 그리고 한중미 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러시아까지 호혜 관계를 넓혀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미 세계 이제 6대 강국에 올라섰으니까 그 안에서 내실 있는 외교 성과를 올리겠다. 그리고 정상 외교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아세안, 인도, 중남미, 중앙아시아, 유럽, 인태, 중동까지 전체적인 외교의 포맷들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세 번째에 외교부의 역량 확대를 위한 두 번째 넘겨주세요. 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한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지방 인재나 공공 실습 또는 청년들 같은 사람들한테 해외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들을 확대한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외교관 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했다는 막 외무고시 통과해야 되고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 특별한 계층만 갈 수 있는 게 외교관이라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청년들과 공무원들한테도 이러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고요. 대미투자 비자 개선 업무 완벽하게 직할해서 관리하겠다는 얘기하고 있고 기업 수출이나 수주 지원을 위한 그러니까 경제 발전을 위한 범부처 협업단체를 만드는데 이거를 외교부가 주관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공기관 업무 중복 개선하고 AI 집어넣으면서 그동안 이제 5대1이라고 했었죠. 무상원조 시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국내에서 서류로 이렇게 정리해갖고 지원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있는 외교 현장에 있는 실무자들이 그에 대한 확인과 검토를 할 수 있는 분절적 무상 원조 시행 원칙. 그러니까 그 무상 원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현지 외교관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앞으로 ODA도 좀 더 투명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 부서로 산자부 업무 보고도 좀 봐야 될 텐데요. 산자부 같은 경우에도 올해 굉장히 큰 그 성과들을 내고 있죠. 그래서 산자부 업무 보고 안에서는 지금 가장 대표적인 통상 산업 그러니까 지역성장 내년에 지역성장과 제조업 AI, 국익 극대화 통산 전략까지 이러한 좋은 일자리들을 만들고 내수와 외교를 병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통일부에서도 업무 보고 있었는데요. 이 한반도 평화공존의 원년을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뭔가 남북 간의 특별한 그동안 본절돼 있던 남북 간의 특별한 외교적 시그널이 내년도 초에는 조만간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요런 내용들인데 가장 먼저 과감하게 추진되는 게 남북의 다자교류 협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북 간의 그 통일부와 뭐 북한 정부하고의 직접적인 어떤 이런 거보다도 민간 또는 다른 나라하고의 관계들을 다양하게 교류시킴으로써 다자 교류 협력을 통해서 협력의 양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제재들을 벗어나겠다고 하겠죠. 그래서 선민후관 민간이 먼저 나서고 나중에 정부가 거기에 대한 관리나 뒷받침을 하는 방향으로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 협력이 강화될 또는 기업들의 북한 진출이 강화될 여러 가지 준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반도 특사와 페이스메이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긴 있는데 과연 한반도 특사로 누가 가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설왕설래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업무 보고가 계속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뒤로 갈수록 뭔가 보고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 질적인 준비가 좀 강해지고 있는 듯한,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질문과 답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짜임새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계속해서 반복돼서 2기, 3기 정부부처 보고가 계속 국민들에게 정보 공개가 된다고 치면 우리가 지금 낙하산 공무원들이 자리 붙일 수 없게 만드는 그와 같은 역할을 이번 업무 보고가 신기원을 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